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 최하나입니다. 우리 2027을 위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것인가를 위해서 쌤이 이제 쌤의 1년 과정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할 건데요. 조금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수학을 요만큼 했다를 잘 분류해서 1년 동안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목표치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1년 동안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순서예요.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번부터 끝번까지 전부 다 어렵지 않아요. 자, 쉬운 것도 있고요. 중간 정도도 있고요. 와, 이건 어렵다. 우리가 소위 킬러 문제야 라고 하는 것들, 어려운 문제야 라고 하는 문제들이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어려운 문제야 전에 쉬운 문제야, 이거는 중간 정도의 문제야, 여기까지의 문제들은 우리가 개념만 잘 알아도 그리고 기출문제만 잘 학습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특성상 이거는 교양이 아니죠. 시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등급을 우리가 분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선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시험장을 들어가서 시험을 칠 때는 낯선 문제들, 생소한 문제들 봤을 때 내가 이게 못 보던 거야? 당연히 못 보던 거죠. 다 새로 만든 거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수학은 개념을 가지고 끌고 가는 과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 해결 과정의 쌤이 올바름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올바름이라는 건 옳다, 그르다의 표현보다는 우리가 시험이라는 특성 또 있죠. 뭐죠?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너네 30문제? 아유, 풀 수 있을 때까지 풀어봐. 이게 아니라 10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주고 그 안에서 풀어내는 능력까지를 요구하는 게 시험이죠. 그러면 앞번호대의 문제들, 중간 번호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빠르게 푼다고, 암산을 막 한다고, 그죠? 막 계산을 손가락을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수학이 빨라지냐, 문제풀이가 빨라지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쌤의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알 거예요. 개념을 가지고 실전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발문법을 통해서 문제가 풀어가는 과정,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대해서 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이스한 풀이들을 잘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앞번호와 중간대 번호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빠르고 간결하게, 물론 이거는 개념에 기반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과정 벗어나지 않는 개념에 기반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문제를 빠르고 간결하게 풀어내는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다 정답이다라고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풀이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고쳐가면서 정돈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정확한 발문에 이해해요. 여기서부터는 몇 번째 문제들이 얘네에 해당하냐? 이제 14번, 15번, 21번, 22번 그리고 뒤로 가면 확통, 미적 여기서는 28, 29, 30 여기서 플러스 알파, 미적분 27, 28, 29, 30입니다. 이 번호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유형화돼서 패턴화된 문제들이 아니죠. 시험장 들어갔을 때 우리 친구들은 이게 뭐지? 뭘 말하는 거지? 모의고사 가봤잖아. 6번, 7번 푸는데 고민해요? 아니죠.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학습 패턴대로만 문제를 풀면 그대로 풀려요. 근데 쌤이 방금 전에 말한 뒷번호대 문제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현장에서 문제를 읽으면서 아, 얘가 말하는 게 뭐지? 가조건이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거지? 나조건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미분 가능할 때?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곳을 얼른 체크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라는 거구나. 이렇게. 자, 문제에 대해서 뒷번호 때 문제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 자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유형화된 패턴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정확한 문장의 해석이야. 얘네도 수학도 국어처럼 우리가 문해력이 필요해요. 즉, 그 문해력이 독서에 관한 문해력이 아니라 수학적인 문해력이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학적인 상황들을 읽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쌤이 표현하는 정확한 발문의 이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를 하는 과정이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내야 되는 1년 동안의 학습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쌤이 연습이다라고 해놨는데 쌤이 매번 하는 말이에요. 우리 현장 친구들한테도 뭐를 많이 강조하냐면 자, 사람이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지? 그래서 말을 조심히 잘해야 되죠. 이것도 똑같아. 양치기. 너무 어감이 불순해. 그지? 나쁜 것 같아. 근데 얘들아, 공부나 모든 것들 피아노를 내가 배울 거예요. 기타를 배울 거예요. 드럼을 배울 거예요. 오케이? 다 뭐가 필요해요? 내가 자유자재로 하고 싶은 노래를 연주하고 싶어요. 노래를 잘하고 싶어요. 춤을 잘 추고 싶어요. 전부 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 연습이라는 건 내가 아직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내 몸에 장착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그죠? 모든 과목 전부 다. 또한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거든 내가 어느 단계까지 내 몸에 익숙하게 하는 데까지는 일정 부분 이상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된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자, 양치기를 하자, 나쁜 어감이야. 연습을 많이 하자. 이게 우리의 1년의 목표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게 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부터 이제 실제로 쌤이 1년 동안에 어떤 과정을 가는지 정리했어요. 이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이 있고요. 기출이 들어가죠. 개념과 기출은 같이 갑니다. 자, 그리고 분석. 그 분석이 다른 과정이 아니라 그 분석은 쌤이 기출과 엔제에 끼워놨죠. 분석 자체는 어떤 과정이라기보다는 내가 기출과 엔제 파이널까지입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공부를 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뭘까? 이 문제는 어떤 애들을 말하고 있는 걸까? 어떤 개념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걸까? 이렇게 공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자,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on 스타터 발문법 너무 중요해. 그리고 엔제, 온, 모의고사 많죠. 쌤이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얘네는 올해 새로 다 런칭하는 거여서 작년에는 파이널밖에 없어, CC밖에 없었고요. 올해는 우리 친구들이 파이널 때만 아니라 줄기차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매달 충분한 모의고사를 난이도별로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3가지 종류를 세팅을 했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쭉 쌤이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순서 잘 보세요. 개념과 기출을 이제 나갈 겁니다. 이게 11월 말 12월부터 이제 우리 친구들 내신 기간이잖아요. 내신 잘해야 돼요. 지금 고2 학생들은 수투 또는 좀 빠른 학교들은 미적분을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수원과 수투는 공통 과목, 너무나도 중요한 단원이고요. 특히나 우리 확동 친구들 공통을 잘 하셔야 돼요. 공통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 우리 친구들 12월부터 2월, 3월까지 그리고 얘들아 모평 전까지 괜찮아요. 6월 모평 전까지, 5월까지는 개념과 기출, 맥시멈이야. 개념과 기출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얘는 중간 과정이랬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on 스타터와 on은 이제 n제 과정이에요. n제 과정인데 이 on이라는 건 난이도가 4점 분량들입니다. on 스타터는 입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를 둔 이유가 뭐야? 수학 공부에는 우리는 단계적 학습이 필요하죠. 내가 기출 과정까지를 잘 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난 킬러 문제까지 싹 다 잘 풀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연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4점짜리들이고요. 자, 얘네는 어려운 3점, 쉬운 4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스타터로, 즉 새로운 문제들이죠. 기존의 기출을 학습한 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어떻게 적용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해석하는지 이제 발문법, 기출에서 배운 발문법을 적용해 나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또한 얘네는 우리가 1년 과정으로 끌고 가는 거고요. 자, 얘네는 6월과 9월과 수능 얘네에 대해서 뭐 하겠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모의고사입니다. CC 파이널이라고 해서 2회, 2회, 3회 분량으로 진행을 하는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전체적인 쌤의 1년 과정이고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개념부터 얘네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볼 거야. 자, 첫 번째 개념 과정입니다. 개념 과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쌤 세 가지인데요. 오, 잠깐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원앤원이 있고요. 원픽이 있습니다. 자, 우리 혹시나 고1, 2 친구들 괜찮아요. 쌤이 동시에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앤원은 2015 과정이 있고요. 현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2022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고1과 고2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뭐 중등 친구들부터 쭉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2027 수능을 보는 현 고2,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두 개가 따로따로 런칭이 될 거니까 자, 일단 원앤원이라는 건 원픽의 전 단계예요. 즉, 내가 뭐 등급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야. 내가 3등급 아래야. 그럼 수능 실전 개념을 들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면 수능이라는 건 얘들아, 물론 세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얘네는 큰 숲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전체적인 공통 수원 수투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근데 수학이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세부적으로 끼겨 넣는다라기보다는 수학의 문제풀이는 유형별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지수 함수와 지수 방정식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지수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이걸 외우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는 치환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산술기하를 쓰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밑이 정해지지 않으면 밑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케이스를 구분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자, 이렇게 뭐가 필요하냐면 수학은 유형화된 정리 안에서 이렇게 풀어내는구나가 나의 데이터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챗 GPT 같은 거야. 챗 GPT도 처음에 엄청 바보 같거든. 그래서 뭐 해봐라고 하면 얘가 딴짓거리를 해요. 근데 얘를 학습을 하잖아. 그럼 얘가 얘들아 미적분 30번도 풀어요. 물론 야, 너 풀어봐. 그럼 얘가 틀려? 답을 줘. 야, 이거 답 뭐야? 라고 하잖아. 그럼 걔 푼다. 너무 신기하지. 그 센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죠. 걔네들은 30초면 풀어. 너무 똑똑하죠? 15초면 끝나요. 자, 숫자 바꿔줘. 8초면 돼요. 이렇게 챗 GPT가 엄청 똑똑해져.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하는 거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요만큼 나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4점짜리들을 푸는 겁니다. 그 4점짜리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15, 21, 22 킬러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잘하게 다 있어줘야 돼요. 갑자기 나는 문제를 풀어본 적도 없어요. 지수
방정식 여러 가지를 해결해 보지도 않았어. 근데 나는 개념은 알아. 그걸 가지고 갑자기 야, 너 4점짜리 엄청 어려운 거 풀어봐. 누가 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습량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단계적으로 수학은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유형화된 틀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경험치를 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앤원은 수능 기초 개념이에요. 내가 3등급 아래 친구들 3, 말, 4, 5 이런 친구들 있죠? 우리 친구들은 원앤원 수능 기초 개념부터 듣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완전히 지수도 계산을 못해요. 저는 2의 1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을 못해요. 2의 6제곱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힘들겠죠. 쌤이 말했던 것처럼 3말 아래 친구들, 근데 3등급 친구들도 내가 한 4점짜리를 거의 다 틀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가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 데이터가 아직은 잘 정돈되지 않은 상태니까 수능 기초 개념, 여기는 우리가 기본적인 3점짜리 문항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유형들이 있죠. 세부적인 유형별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학습하고요. 걔네를 풀어내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잘 잡아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개념에 대해서 다루겠죠. 자, 그리고 그걸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 원픽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원픽은 이제 수능 실전 개념이어서 우리가 3등급 초접부터 이제 친구들이 실전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듣는 강의이고요. 자, 여기는 4점짜리 문항들에 대해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예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의 3점짜리의 문제들로 예제를 구성해서 이렇게 개념들이 적용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실전 문제에서 4점짜리의 실전적 적용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시작은 교과서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얘도 교과서 개념이고요. 얘도 교과서 개념이에요. 근데 원픽에서는 원픽이라는 테마에서 즉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다. 지수함수에서 뭐가 실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수능 실전 개념에는 뭐가 필요한지까지를 정리하는 거고요. 원앤원에서는 교과서 개념을 한 다음에 원앤원 커멘트라고 쌤이 달아서 여기서 우리가 교과서 개념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라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단순 교과서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까지 정리하는 거고요. 여기서 다룬 내용 중에 물론 수학은 단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루고 A라는 걸 다뤘어. 그 A에 대한 좀 더 심화된 내용, 깊은 내용을 원픽에서 연결해서 깊게 내용까지 개념도 깊게 문제도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앤원이라는 건 원픽을 수강하기 전에 반드시 요 등급대라면 반드시 수강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고요. 얘들아 원앤원만 잘 하셔도 일단 3등급 아래 친구들은 3등급 위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어요. 3등급 위까지, 3초까지는 그냥 무조건 가능해요. 여기만 잘해도 그 정도는 무조건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까지 다져놓고 우리가 이제 그 위쪽으로 2등급 이렇게 1등급까지 끌어올릴 때 필요한 게 원픽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개념 강좌고요. 틈틈 수학이 있어. 이건 뭐냐면 우리 공부하다 보면 수원수투 풀다 보면 갑자기 근해 분리가 나와. 그죠? 고1 건데 고1 거 어떻게 다 공부할 거야?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 나 수능을 뭐 3년 공부할 거 아니잖아. 그지? 저는 한 5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능 공부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걔네들만 쌤이 짧게 핵심 개념만 정리하는 거야. 막 활용?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는 수능이 목표지.
고1 심화된 내용 가보자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개념만 정리하는 거고요. 저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근해분리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고1 과정에서 근해분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 그리고 그게 고1 과정 문제 속에서 2차 함수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 몇 개만 확인해 본 다음에 수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수방정식을 푸는데 근해분리 많이 쓰죠? 그치? 그러면 지수방정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까지 고1 과정에 대해서의 예제 두어 개, 수원, 투에 대해서 어디서 저런 애들을 쓰는지 예제 두어 개 정도로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니까 쟤네는 다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중등 고1 과정 중에서 뭐가 약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수강을 하면서 얼른 채워주시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가는 게 목적이고요. 자, 쌤이 이제 원노트가 있죠. 원노트가 작년 보니까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였는데 원노트는 책 두꺼운 거 어떻게 맨날 들고 다녀요, 이거를. 그지? 거기 예제 문제, 유제 문제 다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너네 이런 말 들어봤죠? 과학에서도 단거나 해라 이런 말 들어봤지? 그 수학은 왜 안 할까? 수학도 개념이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그 안에다 쌤이 해놨어. 쌤이 원노트라고 해서요. 여기다가 개념과 실전 개념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필요한 것들은 예제 문제, 기출이죠. 그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노트여서 우리가 개념 강좌를 할 때 같이 공부를 했다가 얘는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 하는 친구들도 여기 있는 거 당연히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 깊은 내용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같이 보면서 정리된 거니까 따로 공부하는 건 아니고 공부를 했어? 그냥 복습용 읽어보면 돼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개념 강좌가 끝나면 맨날 들고 다니기 힘들죠. 뭐 어떻게 다 바리바리 싸들고 다닐 거야?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얘는 항상 이제 소지하면서 기출 풀고 엔제 풀고 할 때 같이 병행하시면 돼요. 자꾸 복습하고. 알겠죠? 자, 이게 이제 개념 강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출, 개념과 병행을 할 건데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기출 과정은 1&2가 쌤이 기출이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서 1&2 스타트가 있고요. 1&2 실전이 있어요. 자, 1&2 스타터 딱 봐도 시작인 것 같지? 맞아요. 1&2 실전. 이제 좀 어려운 거 나오는 것 같죠? 맞아요. 그거야. 그래서 1&2 스타터는요. 기출 3점짜리들이에요. 그래서 1&1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요? 1&1. 다음이 원픽이었죠? 1&1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아요. 자, 원래는 이게 파트 1, 2, 3으로 돼 있던 거여서 우리가 작년에 수강했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파트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압축해서요. 쌤이 되게 세부적인 단원으로 해놓지는 않았어. 이제 크게 지수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렇게. 그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 수열, 귀납법 6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서 등차 수열만 해도 등차 수열 합, 등비 수열 합, 그 다음 누구죠? 수열 시그마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안에서 그 단원 큰 거 안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이제 쌤이 나눠 놓기는 했는데 많지 않아요. 그렇게 각 단원당 한 30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수 30개. 로그 30개 이런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해됐지? 많지 않아. 그래서 한 단원당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친구들 교과서 봤을 때 단원 배치 막 돼 있잖아요. 거기서 한 단원당 30문제 정도로 쌤이 선별해서 구성을 해놨다. 그래서 수능, 평가원, 교육청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2 실전 같은 경우는 파트 2, 3이라고 해놨어요. 왜냐면 예전이 파트 1이었기 때문에 왠지 파트 1이라고 그러면 뭔가 쉬워 보이잖아. 그래서 쌤이 그냥 파트 2, 파트 3이라고 유지를 했고요. 자, 파트 2는 4점짜리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이제 실전적으로 우리가 11번, 12번, 13번, 14번 들어가는 경우죠. 자, 얘네가 4점짜리고요. 파트 3은 이제 킬러예요. 즉, 그 시험에서 좀 이렇게 표현할까?
좀 등급을 갈랐던 문제들,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 각 단원별로 쌤이 뽑아서 파트 3 킬러라고 쌤이 따로 빼놨고요. 공부를 할 때 원앤투 실전 이것도 다 한꺼번에 가져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쭉 풀어도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풀어도 되지만 원픽과 병행하면서 숙제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원픽과 병행하면서 4점을 가세요. 그리고 나서 파트 3는 킬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렸다 했으면 이제 엔제 과정 들어갈 거잖아. 그때 파트 3 킬러를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이해됐지? 근데 어떻게 해도 돼? 쌤 저는 그냥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원픽과 병행하면서 이거 개념이죠. 과제로서 파트 2 풀고 파트 3 풀고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출과 이제 개념은 병행을 하시되 우리 원앤원부터 차분히 가야 되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급하다고 다 건너뛰고 가면 결국 6월 지나서 6월 모평 지나고 다시 돌아오는 불상사가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급할 거 없어. 우리 원앤원부터 가는 친구들은요. 어디? 굳이 육모 전까지 개념하고 기출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히 원하는 등급 무조건 올라가요. 한 등급, 두 등급씩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그냥 차분히 가셔야 돼요. 아우 나는 바쁘다고 막 다 건너뛰고 무조건 실전 개념이야. 심화부터 해야 돼.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뭐 한다? 원앤투 스타터는 원앤원과 병행을 한다. 3점짜리다. 자, 원앤투 실전은 파트 2, 3으로 나눠져 있고 원픽과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4점 발문법을 공부한다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쌤이 원픽을 하면서 실전 예제들 있죠. 실전 예제에서 어떻게 쌤이 이 문제를 해석하는지. 근데 원래 쌤의 설명 방법 자체가 그래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설명 자체가 발문법으로 표현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속 발문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거니까 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쌤이 하는 대로, 쌤이 푸는 대로 잘 따라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기출 과정입니다. 자, 엔제입니다. 자, 엔제부터 이제 쌤이 자꾸 발문법 강조하죠? 그 뒷부분의 문제를 푸는 건 얘가 핵심이야. 자, 뭐 할 거냐면 엔제는 인문 엔제와 실전 엔제가 있어요. 자, 이걸 나눠놓은 이유는 난이도 때문이에요. 왜? 갑자기 모든 문제를 다 골고루 다 잘 풀면 좋겠지만 수학은 자꾸 반복과 단계적 학습이 아주 절실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쌤이 이제 엔제가 온인데 온의 스타터, 즉 초기 단계죠. 얘는 4점 난이도, 그리고 어려운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온 스타터예요. 즉 어려운 3점과 기출을 풀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3점과 그리고 4점, 쉬운 4점, 그리고 중간 정도의 4점, 어려운 거 빼고요. 뭐 12번, 13번 이런 애들. 도형이 14번 나오면 14번인데 한 12번, 13번 이런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냥 단순히 문제만 쫙 단원별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얘는 테마가 잡혀 있어요. 단원별로 극한연속, 미분, 적분 문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테마를 잡아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테마들이 있어. 그 테마를 쌤이 잡아서 그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전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수업할 겁니다. 문제를 단순히 풀어주는 강의가 아니라 테마를 잡아서 개념을 설명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발문법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쌤이 처음에는 강좌를 발문법이라고 잡을까? 우리 학생이
재종 학생이 좀 추천을 해줘가지고 발문법이라고 얘기를 잡을까라고 하다가 너무 우리 친구들이 혼동될까봐 그냥 쌤이 온 스타터라고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집중이 뭐야? 문제의 난이도가 이렇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떤 수업을 할 거야? 그냥 엔제,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테마를 잡고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 조건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온 스타터고요. 자, 엔제는 그대로 온.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졌죠? 높아져서 여기서 공부했던 거를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막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엔제입니다. 쟤보다는 난이도가 높을 거라서 앞에 거 잘 공부하고 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내가 요것만 잘해도 얘들아 2초까지는 무조건 돼요. 여기는 이제 2초까지 끌어올리겠다가 목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넘어와서 물론 이제 기출까지 다 했기 때문에 2초 1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진짜로 1등급을 받고 싶어. 그게 목표야. 여기는. 그럼 엔제까지 잘 수강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가 이제 우리의 엔제의 목표고요. 자, 마지막 단계별 모의고사입니다. 쌤이 단계별 모의고사는 밑에 되게 세부적으로 잡아놨어요. 뭐냐면 그냥 파이널 모의고사요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2050 모의고사고 두 번째는 하드컷 24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은 CC 파이널인데 이거는 그냥 풀 모의고사야. 1번부터 30번까지 우리가 타임 어택, 즉 시간 잡아가면서 실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2050 모의고사는 뭐냐면 20문제를 50분 동안 풀겠다 이거거든. 20문제를 50분 동안 풀겠다. 그래서 앞번호 문제예요. 1번부터 11번, 12, 13, 14, 15 띄고 16부터 19번, 그리고 23부터 27번까지 이렇게 20문제를 50분간 하는 모의고사고요. 이거는 2월, 3월, 4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해됐죠? 2월, 3월, 4월에 진행을 하고요. 자, 하드컷 24는 뭐냐면 저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12, 13, 14 들어가는 거야. 근데 15번 아직 어려워요. 21, 22 어렵습니다. 자, 28, 29, 30 어려워요. 이렇게 고난도를 제외하고 고난도를 제외한 24문제를 우리가 도전해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하드컷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앞번호 때 문제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자가 우리들의 목표고요. 중간 번호 때 난이도를 조절하죠. 11, 13, 14, 15. 15는 어려운 거니까 빼고 11번부터 14번까지 요 번호 오케이? 요 번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여기까지 빠르고 간결하게 잘 마무리 짓자가 얘네들 모의고사의 목표고요. 6월하고 7월하고 9월에 진행을 합니다. 쌤, 근데 그럼 중간에 막 5월 이런 거 어디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는 풀모의고사를 달릴 거고요. 자, 6평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CC 파이널인데 6평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5월에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요. 9평 대비해서는 8월에 진행을 할 거고요. 수능을 대비해서는 10월에 진행을 해서 우리가 매달 이렇게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달 공부하는 모의고사가 달별로 1년을 통틀어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모의고사가 충분히 우리 제공할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쌤이 올해는 CC 파이널만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진행을 하긴 했거든. 그래서 2050과 하드컷 24가 새롭게 런칭을 해서요. 요건 우리 친구들 현장 못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런 친구들은 자료가 좀 문제예요. 왜냐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풀 모의고사는 있지만 내가 초반기에도 모의고사를 풀고 싶은데 난 아직 막 어려운 것까지 풀 상황이 안 돼. 그럼 문제를 사도 부담스럽고요. 그때는 모의고사가 막 나오는 시기도 아니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어? 그치? 풀어도 다 많이 틀리는 경우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또 하는데 아직 나는 그 번호대를 풀 상황이 아니야. 이제 막 기출 가고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배운 거는 자꾸 뭐 해봐야 돼? 잘 배웠나? 잘 학습을 하고 있나? 흡수를 했나? 적용을 자꾸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쌤이 두 가지를 새롭게 런칭을 했으니까 이걸 잘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수강하는 친구들도 현장 못지 않게 집에서도 모의고사 자료 잘 받아서 학습하고 쌤과 같이 오답 잘 하면서 1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쌤이 1년간 가고 있는 그거는 뭐야? 진행할 1년의 커리큘럼이고요. 아까도 이제 설명을 쭉 했지만 쌤이 크게 등급을 크게 나눠서 요거부터 시작해, 원픽부터 시작해, 원앤투부터 시작해, 그리고 나의 목표가 어디까지야? 그래서 온이야, 온 스타터야, 구분점을 좀 지어줬죠? 자, 기출 같은 경우도 3점과 그리고 4점 킬러로 전부 다 세세하게 구분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왜 내가 지금 만약에 4, 5등급이야? 그게 시작이죠. 끝은 아니잖아. 이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2등급까지 올라갔어. 그럼 뭐야? 내가 몸빛이 커졌고요. 내 능력치가 올라간 거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이제 그거보다 어려운 문제를 더 풀어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시작을 하든 올라감에 따라서 내가 그 등급마다 도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쌤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 등급에 맞춰서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중간중간에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되나? 나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게 조금 힘든데 하는 것들은 Q&A에 남겨주면 쌤이 진짜 길게 자세하게 잘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잘 말해주면 쌤이 잘 고민해서 우리 조교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쌤이 댓글을 다 달고 있으니까 쌤이 답변을 잘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쌤이 오타니, 김연아, 조성진 갑자기 왜 나왔어? 그지? 자, 일단은 얘들아 올 수능이죠? 수학은 별로 말이 없어. 왜냐면 거의 비슷해.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매년 그렇고요. 뭐 그때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 조금 더 쉬워졌다. 뭐 이런 게 있지. 갑자기 야 미적분이 96점 1등급 컷. 모두 다 1등급 이런 적 있어? 없잖아. 그죠? 68점 1등급 막 이런 적 있어? 없잖아.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 뭐 80, 84, 86, 88 이렇게 가지 않아 미적분 등급들? 그죠? 수학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올해 수능이 이제 국어도 많이 어려웠고요. 영어도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려웠죠. 생명. 어려웠어요. 수학은 비슷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이 국어 같은 경우나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많이 어려워요. 근데 수학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너무 옥죄인 과목이지. 막 선행하느라고 나를 옥죄지만 실제로 고3 들어가서 수능 때는 오히려 나를 한시름 놓게 해주는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개념 강좌까지만 부피가 좀 크고요. 그것만 잘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문제 푸는 거여서 더 이상 막 뭔가를 깊이 개념을 공부해야 되고 또 뭔가를 막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부피가 크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따라오는 거라서 시험장 들어가서도 내가 하던 대로 점수가 실수하지 않는 한 잘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야. 그게 수학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좀 필요하냐? 이거는 쌤이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나 영어나 다 그런 것 같아. 잘 봐봐. 쉬었다가 어려웠다가 6월에는 뭐 국어가 엄청 쉬웠대요. 수능에는 엄청 어려웠대요. 막 널뛰기 했죠. 그지? 그러면 이번 수능이 쉽겠다. 난 쉽게 공부해야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최종적인 시험이라는 건 쌤이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 최악을 생각해. 모의고사 풀 때도 최악을 생각해. 어떤 최악? 너가 7, 8번에서 막힌 거야. 그럼 시험장에서 엄청나게 당황하겠지. 8번에서 이런다고? 뭐 풀이가 안 떠올라. 아니 풀었는데 답이 없어? 또 풀었는데 답이 없어. 이런 최악의 상황. 그런 상황을 생각해 라고 쌤이 친구들한테 얘기했거든. 난이도가 그래요. 최악을 생각하는 거야. 정말 어렵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거를 대비하는 게 맞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쉽고 빠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이야. 쉽게 돈 버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단기간에 고스득 알바, 요즘에 막 캄보디아 얘기 나오죠?
없는 거야, 얘들아. 세상에 그런 거는 없어요. 거저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게 바로 짜잔 뭔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한 건 정말 어느 순간에서는 나한테 반드시 돌아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건 누가 뺏어가지 못해, 얘들아.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했죠? 양치기. 양치기는 어감이 나빠요. 왠지 양치기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막 문제 풀어 제끼는 것 같죠? 그게 양치기라는 이름에서 나온 건데 아니야, 얘들아. 이제 우리는 마인드를 바꾸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면 내가 너무 어려운 것까지 막 가지 않아도 내가 3점, 쉬운 4점, 중간 4점 정도까지만 잘해도 우리가 2등급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걔네들은 뭐 열심히 풀어가면서 연습량만 확보하면 충분히 잘 얻어낼 수 있는 애들이야. 뭐를 염두에 둔다? 정말이야. 세상에 그냥 주어지는 거는 없다. 쉽게 얻어지는 거는 없다. 오타니, 김연아, 조성진, 쌤 맨날 하는 얘기인데 왜? 뭐라 그러냐면 이분도 하루 피아노 진짜 잘 치시죠? 이게 피아니스트거든? 그죠? 쇼팽에서 1등 하신 분이죠? 하루에 10시간은 연습했대. 피아노를. 그냥 매일. 김연아도. 세계 1등이었어? 근데 뭐 했지? 연습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죠. 내가 정상에 올랐으니까 난 이제 1등이니까 나는 이제 좀 줄였어? 아니야. 나 한 달 뒤에 대회야. 한 달 전부터만 바짝 했어? 아니야. 그냥 그게 삶이 됐어. 그치? 그 격투기 선수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도 내가 링 위에 올라가는 건 3, 4분이래.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1년을 그냥 매일매일을 운동을 나갔고 경기를 하고 온 날도 운동을 나갔대. 경기를 하고 온 그 다음 날도 운동을 나갔대. 그러니까 계속 뭐 한 거야?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오타니도 그렇죠. 정말 잘하는데 연습을 안 해요? 아니죠. 누구보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얘들아, 양치기라는 말은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익숙하게 하는 시기가 필요해요. 그렇다는 건 그 시기는 양을 많이 치는 거야.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만 양치기라는 게 뭐가 양치기냐면 나는 이걸 맞고 싶어. 여기를 맞추고 싶은데 내가 지금 실력이 여기야.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공부만 하는 거야. 이거보다 레벨 낮은 거. 그럼 이제 고민도 안 하고 풀 수 있죠? 그것만 열심히 풀어. 그것만 한 100개 풀어. 1000개 풀어? 성적 안 올라요. 그지? 고민할 때 성적이 오르거든? 그러면 이걸 하는 건 양치기가 맞아요. 왜냐면 그냥 마음의 안정만 얻는 거야. 이래서 안 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요 레벨이야. 요거와 얘보다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거, 그 윗단계 잘 골고루 섞어서 여기를 뭐 하셔야 돼요? 여기 부분을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1년 동안에 잘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이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고 현강 친구들한테는 되게 자주 하는 말. 왜냐면 힘든데 나만 힘든 것 같거든? 나는 너무 힘든데 친구들을 보면 막 웃고 있어. 쟤네는 안 힘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난 너무 힘들거든. 성적도 잘 막 팍팍팍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막 딜레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얘들아 그렇지 않아.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지금 친구들도 다 힘든 거예요. 다 각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하면서 너무너무 버거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걸 뭘로써 이겨내는 거야? 그냥 매일매일의 연습으로써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꼭 믿으세요. 내가 공부한 거는, 내가 노력한 거는 내일 당장, 한 달 뒤에 당장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건 꼭 나한테 뭐가 된다? 선물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이걸 꼭 믿고, 정말이니까 꼭 믿고 힘든 기간 1년 동안에 우리 잘 견디면서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쌤이 자꾸 TCC에 나타나서 그 달마다 좁은 이렇게 합시다 라고 자꾸 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다가 힘든 거 있으면 Q&A에 한풀이를 해도 되고요. 쌤한테 편지를 써도 되고요. 그렇게 편지 쓰더라고. 편지 써도 되고요. 얘기를 막 조자조자 해도 되고요. 힘든 거 털어놔도 되고요. 그래서 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1년 동안 공부를 잘 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년의 커리큘럼 쌤이 준비한 1년의 과정이죠.
1년의 과정 이만큼이니까 우리 한번 1년간 열심히 잘 공부해서 우리 내년 요때죠. 내년 요때 정말 웃으면서 아, 내가 꿈꿨던 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정말 극강의 쾌감인 것 같아. 그죠? 한 19년 인생의 극강의 쾌감일걸? 그걸 한번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쌤은 또 다른 영상에서 우리 친구들 만나러 오겠습니다.